사이가 안 좋아진 게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규제 완화책이라든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시스트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FSD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망사고가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로보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지오펜싱 서비스는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다음 스텝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오스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한동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압권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분위기는 약간 화해 모드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다 아마 사업해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람 간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과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일 거거든요. 결국 만약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온전한 화해를 하지 못했을 때, 머스크는 오는 6월 12일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 뭐 나사와 연계된 스페이스 X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정말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류종훈 기자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트럼프가 나는 일론이 네. 잘 지냈으면 좋겠고, 네네. 테슬라 운영 잘했으면 좋겠어. 그쵸.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해주겠다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직은 모르죠. 물론 백악관에서 뭡니까, 스타링크 안 뺄 거야, 네. 이런 것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신규로 자율주행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서, 아니면 로보틱스의 규제를 풀어줌에 있어서, 스페이스 X와의 거래를 순탄하게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허들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풀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각각의 사업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것 네. 같아요. 안녕하세요,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워낙 지금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도 네. 지금 되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주호 기자가 굉장히 또 자세히 한번 풀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과연 그 둘의 관계가 이렇게 살짝 틀어지고 다시 뭐 봉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특히나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던 전기차 사업, 그리고 지금 조만간이죠, 6월 12일 날 시작하는 로보택시 사업, 네. 그리고 이제 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휴머노이드 사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압도적인 그런 기술력이랑 상품성,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까지 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제가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우리가 코앞에 닥친, 그러니까 네. 6월 12일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모델 Y를 이용해서 일단 시작할 거잖아요. 네네.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보택시가 사실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네. 같으니까 그거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6월 12일부터 지오펜싱이라고 하죠. 네. 일부 구간에서, 안정화된 일부 구간에서만 이번에 모델 Y 10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V14에 언스퍼바이즈드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네. 이번에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텍사스 오스틴 시에 보면은 네. 여기서 자율주행차를 돌리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되어 있는 거에 원래 테슬라가 없었어요. 네. 최근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이거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자율주행 등록 업체가 이렇게 지금 6개가 있습니다. ADMT라고 하는 곳은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AV 라이드, 그리고 모셔널은 많이들 이제 익숙하시죠? 현대차의 계열사이고, 웨이모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스는 아마존에서 인수했던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테슬라가 드디어 이름을 올렸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테스팅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6월 12일부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는 사업을 시작을 안 했으니까 테스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신을 한번 많이 찾아보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뭐 세이프티 드라이버라고 하죠. 세이프티 드라이버들이 지금 타고서 운행을 하면서 지도 정보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쌓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에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지금 쌓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외신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오펜싱이라고 하는
근데 지오펜싱 말이 되게 어려운데 네. 쉽게 생각하면 안전구역이에요. 안전구역에서만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할 거냐? 네.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보도들에서 나오는 그런 전망들이라든지 그런 뭐 예상들을 봤을 때는 기가팩토리 네. 근처에서 아마 좀 하지 않겠냐. 일단은 뭐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거기 근처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겼나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글맵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 길쭉하게 있는 게 지금 테슬라 기가팩토리고요. 그 하늘에서 보면 테슬라 써 있어서 누구나 다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주차장이라고 써 있긴 하는데 어느 쪽이죠? 주차장이라고 쓰여져- 오른쪽에 오른쪽? 보면은 네. 이제 여기 주차장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이게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자동차들을 쌓아두는 이제 그 여기 하역이 아니라 뭐죠 이게 인도하기 전에 네, 적재하는 곳. 적재하는 네, 곳. 적재하는 네.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적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최근에 이제 영상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네. 이제 FSD가 실제로 사람 없이도 차가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네. 이 적재하는 곳으로 혼자 이동하는 봤어요. 영상 많이 보셨죠? 네, 네. 그 길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길 여기 이제 밑에 좀 잘렸는데 밑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쭉 옵니다. 오다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적재하는 곳에 이제 알아서 주차를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네.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장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테스팅에서도 거의 끝나가는 테스팅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전부 다 생산이 이루어지고 검수까지 끝난 이후에 적재하는 공간으로 보낼 때는 이제는 실제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하냐라는 의견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예전에 기아가 한번 파업을 했을 때 네. 기아가 파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공장에서 차는 다 기계들이 만들어서 냈는데 옮긴 사람이 적재하러 없어요. 옮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아 양재동에 있는 직원들까지 동원이 돼서 네. 가서 옮기고 실제로 일당을 뭐 40만 원인가 이렇게 주면서 네. 이 옮기는 사람들을 막 고용을 해서 그때 막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된다면 네.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알아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썼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에 FSD를 활용한 로보택시를 할 건데 그게 아마 여기 지금 공장 주변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외신 보도들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월 12일에 시작한다고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거라고 네. 이미 선포를 했고 네네. 그러면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그냥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트럼프와의 그 분란이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오스틴에서 시작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오스틴에서 하는 지오펜싱 이 지금 시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테슬라가 이렇게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거는 돈을 벌어주는 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오펜싱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 안정화된 구역,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 직원들 혹은 관계자들만 타볼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테스팅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 돈을 벌려면은 지역을 확대를 하고 서비스를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스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좀 넓혀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저한테도 태클도 많이 거시고 네.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말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교통부 장관이 지금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네.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5월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4월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4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교통부에서는 DMV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우리는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다. 우리 주 정부에 있는 주의 법을 따라야 된다. 네. 우리만큼은 캘리포니아 지금도 굉장히 자율주행 규제가 강력하거든요. 반대로 텍사스는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우리는 그 규칙을 그 규제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그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단순히 테슬라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자율주행 산업을 위해서 이걸 키워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풀었던 게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와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도 포함해서 연방법에서요? 연방법에서요.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자동차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곳이 국토교통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그런 기능을 비슷하게 하는 곳이 니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NTHSA라고 하는데 니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기 관련된 규제를 풀어줬어요. 이제 그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테슬라 같은 차량들, 그러니까 네. 사이버캡 같은 차량들도 이제는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아, 그럼 그거는 이제 연방 차원이니까 네. 그 미국 전역에서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어도 일단 달릴 수는 있는 법적 체계는 마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자동차 자체의 그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네. 어떤 차든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이게 반 그런 뭐 역차별이다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연방 정부가 이번에 네. 이걸 풀어주기 전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그런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차량들은 다닐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셔틀 같은 차들, 네. 유럽에서 가져왔던 그런 차들은 다닐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만든 거는 못 달린다라는 게 그때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준 거죠. 근데 이걸 풀어주면은 무한정 풀어주게 되면은 사실 안전에 대한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니짜에서는 다시 테슬라가 지금 가장 먼저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니들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우리한테 알려달라.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니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뭐 도와주던지 네. 아니면은 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다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니짜에서는 테슬라에다가 요구를 했던 게 테슬라는 퓨어 비전이잖아요. 네. 레이더나 라이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상이 악화가 됐을 때 네. 예를 들면은 굉장히 뭐 안개가 많이 낀다거나 아니면 폭우가 내려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주행 데이터와 그리고 이 센서 데이터를 우리가 좀 보고 싶다.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 그렇죠. 네. 데이터에 대한 우리 접근권을 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테슬라는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고요. 네. 이 답변 기한은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계열로 봤을 때는 6월 12일에 네.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인 19일까지 테슬라는 지금 답변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계가 좋았다면 네. 그 답변 기한을 굳이 지킬까요? 안 지켜도 뭐 이렇게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가면서 그러면 우린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텍사스에서 먼저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이제 비 안 오는 피닉스 가서 우리도 하고 네. 구글 했던 데 다 따라다니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규제 완화책이라든지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헬프들 있잖아요. 어시스트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얘기를 일부 월가의 투자자들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그 테슬라의 투자자 가운데 한 분이 있죠. 게리 블랙이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일단 그분은 모든 그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358달러인가에 팔고 딱 나오니까 이제 싸우더라고. 그렇죠. 대단한 분들이 진짜 그분 그래야지 보면은. 더 떨어지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네. 그 인물이 그분이 했던 얘기가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백악관으로부터의 뭔가 이렇게 그 받아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곧 화해할 거다. 화해 무드로 갈 거다. 네. 톤다운을 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본인의 포스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로 코앞에 6월 10일, 6월 19일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로보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지오펜싱 서비스는 뭐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이후에 다음 스텝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10대 모델 Y 10대로 시작을 하고 이제 차츰차츰 20대, 40대 연말까지 100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늘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오스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한동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지오펜싱을 넘어가는 유상원성 서비스를 위해서는 니짜의 그런 승인이라든지 이런 네.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방정부 도움 없이 각각의 주정부 50개를 다 쫓아다니면서 네. 그걸 풀려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네.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2016년, 17년도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도 미국 내에서 4개, 5개 주에서밖에 못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처음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넓혀 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게 되면은 한꺼번에 풀리면서 캘리포니아라든지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조금 쉽게 풀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사실 우리는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400달러 그렇죠. 넘게 급등했었던 이유가 딱 거기 있었죠. 네, 그때 498인가 찍고 뭐, 종가 그 기준으로 정도, 485인가 아마 갔을 겁니다. 맞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는 사실 이 로보택시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019년인가 17년인가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모델 3를 내놓으면서 네. 이 차량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돈을 벌어오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차량을 활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랬죠. 할부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차를 살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을 실제로 이제 지켜지는 게 이번 로보택시의 그런 시작점이라고 봤던 건데 그랬죠.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될 수 있다 정도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확대 서비스를 하려면은 니 차량 풀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니 차에서는 지금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FSD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한 사망 사고가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는 DMV 말고 CPCA라고 하는 또 조직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를 관할을 하는 건데 자율주행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지금 테슬라를 과장 광고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엮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소송이 만약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좀 결과에 따라서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블루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도 한번 가봐도 될까요? 휴머노이드 가시죠. 네, 네, 휴머노이드. 네.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니 그거 말고 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사실 지금 비싼 건 사실이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가격에도 합당하다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테슬라에게는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는 걸 가장 큰 이유로 삼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 분란으로 인해서 휴머노이드는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라기보다는 이제 성장보다는 네. 약간 안정세로 더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려면은 뭔가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될 거예요. 네. 공장 지금 안 짓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200만 대를 넘어서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은 되게 변수가 커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뚫어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요. 특히나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나 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틀라스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뇌라든지 움직임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피규어 AI 정도가 지금 네. 각각의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는 사실 지금 옵티머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생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연간 10,000대에서 50,000대까지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폭발적일 거다. 네. 그게 저는 이제 테슬라의 다음번 페이지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용도 가정용이지만 일단은 산업 현장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이제 노조죠. 음.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것들 굉장히 지금 이걸 휴머노이드가 자동차 산업 현장에 들어오는 거를 길을 쓰고 막고 있거든요. 네. 로비도 엄청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네. 선봉장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다. 그럴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들은 테슬라를 싫어하는데 옵티머스가 우리 일자리까지 뺏어간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가림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들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제 블루컬러 노동자들 네.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들 덕분에 계속 말이 꼬이는데 트럼프 덕분에 네. 그들이 이제
지금 계속 먹고 살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에 들어왔을 때 당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준다거나 어떻게든지 그 가교 역할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것이다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 틀어졌잖아요. 네. 현재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진짜로 틀어질 경우에는 반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블루 컬러의 대변인을 자처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들어오는 거를 전면에 나서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뭐 공식적인 발언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지상의 발언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올해는 한 1000대에서 5000대 정도 지금 생산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많으면은 내년부터는 10,000대에서 많으면은 50,000대까지도 생산 가능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목표예요. 네. 목표는 100만 대예요. 아. 100만 대가 됐을 때 그러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만 버는 연간 매출액이 한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 뭐 블룸버그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전망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네. 거의 대부분의 지금 옵티머스가 먹는 정도라고 지금 뭐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올해부터 못하게 된다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어려워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함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노조를 보시던 분들이 이제 네. 미국 노조라고 하면은 왠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뭔가 해고와 그 취업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네. 우리가 고용의 유연성이 높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노조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받으실 텐데 미국 노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쪽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미국 그 동부 항만이 물류가 멈출 뻔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 노동자 파업 때문이었었거든요. 네.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항만 자동화한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럼 우리 일자리 없어진다 그러면서 너희 그러면 우리 항구 다 막아버릴 거야. 우리 일 안 한다. 네. 우리 일 안 하면 미국 동부 항만 거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대서양에서 이렇게 딱 대서양 맞죠? 대서양에서 오고 태평양 아니겠죠? 네, 대서양에서 이렇게 오는 물량들 그거 다 막아버릴 걸, 다 멈출 걸 하면서 진짜 아주 떳떳하게 파업했던 데가 그 동부 그 항만 노동자 네. 파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노동자들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말을 들어주느냐, 네. 아니면 노동조합을 어르고 달래서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를 좀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렇죠. 요게 있었던 거네요. 네. 아하. 테슬라는 노조가 없어요. 네. 테슬라는 노조가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회사별로 노조가 있다기보다는 네. 전미 자동차 노조라고 하는 UAW라고 하는 유니온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노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현재는 노조가 없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노조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제적으로 이거를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는 그런 전미 노조가. 그렇죠. 아. 자동차 산업에는 예를 들어서 못 들어오게 한다라든지.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커질 수가 있는 게 그들은 노조끼리 굉장히 친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금속 노조가 다 친하듯이 네. 보면 항만 노조가 있고 굉장히 센 곳들을 대표적으로 들자면은 네. 자동차 노조가 있고 운송 노조가 있어요. 아, 근데 운송 노조도 쓰겠네요. 지금 테슬라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겠네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FSD가 만약에 그 세미에 적용이 그쵸. 돼서 그게 세미 쫙 보급이 됐을 때 네. 그럼 자기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조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대부분 테슬라를 싫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규제의 선봉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로비를 하고 있지만 네. 듣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안 들어도 되죠. 근데 만약에 둘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럴 때는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아무래도 정치는 표에 직결될 수밖에 없고 네. 만약에 그 노동자들이 아닌 그 혁신 기술의 힘을 실어줬을 때 노동자들의 표가 사라지는 것, 표를 잃는 것, 네. 그것을 생각하면은 진짜 이번 분란이 쉽게 볼 수 있는 분란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많이들 그냥 뭐 단순히 자동차 산업 아니면 네. 로봇 산업 아니면 그 회사의 그 사업부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관련되어 있는 엮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뭐 만 명, 2만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서 한번 선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가 치고 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사장되거나 아니면 그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데 20년, 30년 새로운 그런 지연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부품도 돼야 되고 우리도 경쟁사처럼 따라가야 되는데 네. 앞에서 안 따라가네?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산업이 굉장히 좀 늦춰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걱정스러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저희 되게 진짜 이야, 이 사람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그 한창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분란이 일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그 일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책사라고 불렸던 네. 그 인물이 오늘 자정까지 스페이스X를 국유화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거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긴 한데 이게 네. 막 너무나도 이게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기 행정부 당시 책사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 내용을 다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뭔가의 그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스페이스X를 국유화한다. 진짜 끔찍한 이야기긴 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네, 저도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냥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라고만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지금 한 42%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알파벳도 있고 뭐 여러 곳에서 지금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자본 쪽에서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개인들도 많이 투자를 했죠. 자본가들 네. 그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어쨌든 의결권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78%가 79%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네. 이거를 국유화하는 방안은 굉장히 쉽지 않대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다 통과를 해야 되고요. 네. 법안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법안을 바꿔야 되는데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다 통과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아니죠. 지금. 네. 트럼프가 이거를 국유화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뭐 호재라든지 이득이 미국 정부에 혹은 이 의회에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만 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괘씸죄잖아요. 괘씸죄. 그쵸. 네. 괘씸죄로 지금 스티브 배넌이랑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보니 실질적으로 되기가 어려울 거고 또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상하원을 지금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의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음. 근데 만약에 그거를 다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도 이거는 나사처럼 네. 국유화를 시켜서 우리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 뺏는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와서 키워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은 돈이 얼마큼 될 거냐? 오. 스페이스X에 대한 지금 가치는 비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법은 다 통과를 했어요. 뭐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네. 법을 다 통과시켰어. 뭐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 네. 그러면 얼마의 국가가 사야 되냐 그 지분을. 그렇죠. 아. 우리나라처럼 뭐 예를 들어서 10조짜리를 한 3조에 이렇게 그런 게 안 되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군다나 그 일론 머스크의 42%뿐만이 아니라 자본 쪽에서 들어가 있는 지분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을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국유화하는 과정도 힘들 거고 네. 돈으로 바르는 것도 쉽진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뭐 그런 방안이 미국 내에서 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약간 일론 머스크가 느긋한 느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만약에 지금 뭐 그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너희 계속 이러면은 네. 나사 관련된 지금 계약들 다 끊어버린다고. 네. 그럼 너희 망해서 없어질걸?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만약에 끊으면은 지금 나사가 진행하고 있는 우주 관련 사업이 올스톱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싸움 중간에 아주 자신 있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너 자꾸 그러면 그 나사에서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 귀환해야 되는데 그 귀환해야 되는 거 스페이스X 드래곤 이거 해체해버린다? 그렇죠. 그럼 못 돌아올 걸.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엔- 물론 뭐 삭제는 했습니다 지금은. 네네. 네. 그 삭제 맞아요. 그게 삭제했어요. 사라진 트윗이죠, 그렇죠? 예, 예. 삭제한 거 몇 개 있어요. 어. 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고 드래곤 해체해버린다 이거 있었고. 드래곤 네. 해체하면 큰일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주인들 못 돌아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되게 굉장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스페이스 X가 올해 몇 회나 발사를 한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주간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씩은 발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총 72회를 발사를 했어요. 벌써 올해요? 올해에만 72회를 발사를 네. 했고 대부분이 이제 스타링크. 스타링크 이제 적외도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발사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사가 연관되어 있는 지금 모든 사업은 스페이스X의 팔콘이라든지 드래곤 우주선이 없으면은 네. 하나도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지금 국유화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백악관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그러면 경쟁사들을 우리가 좀 키워서 쓰면 되지 않냐. 네. 뭐 이거 발사체 팔콘만 있어? 저 버진 갤럭티가 어떻습니까? 버진 갤럭티. 버진 갤럭티 일단 미국 회사가 아니니까 좀 그렇고. 근데 유력하게 많이들 봤던 데는 이제 블루 오리진. 블루 오리진이겠죠. 블루 오리진이 어쨌든 한번 성공을 했다 보니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ISS까지 올라가는 게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길 갔다가 돌아와서 실제 다시 한번 쏘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블루 오리진은 검증이 안 된 상황이고 네. 그러면 보잉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지금 경쟁사들도 많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만들고 있어요.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스페이스X는 일주일에 2번씩 쏘고 있는데 네. 다른 그거- 데는 만들고 있고. 네. 제가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페이스X와 보잉의 스타라이너 그리고 이제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그리고 이제 ULA라고 하는 게 이제 로키드 마틴. 네. 네네. 로키드 마틴과 이제 그 보잉이 합작해서 만들고 있는 곳인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압도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곳은 스페이스X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스타라이너는 아시겠지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사실. 지금 뭐 돈만 계속 뭐 수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성공이 안 되고 있죠. 네. 1회 유인 시험을 실패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때 우주인이 거기 우주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 이때 이제 드래곤이 가서 귀환을 도와줬었잖아요. 도와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나 없으면 나사 안 돌아가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자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의 우주 산업을 활발하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사의 국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추천을 했던 그쵸. 게 이제 아이작만. 아이작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사람은 실제로 우주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음. 그리고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네. 같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미국 내에서는 이게 예전에 민주당에 그 돈 후원을 했던 사람인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선 상황이고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초반에 그림도 좋았고 잘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결국에는 4월 달에 갑자기 주가도 많이 빠지고 네, 네. 비판도 많이 받고 또 이제 내부에서도 보면은 뭐 피터 나바로라든지 뭐 스카페센트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내부 정치 네. 그런 싸움이 있다 보니까 아이 더러워 나 그냥 경영할래 나 잘하는 거 하러 가고 빨리 로보택시도 하고 휴머노이드도 하러 갈래라고 나가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갈등이 발생했고 네. 근데 또 뭐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이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네. 그때 이제 정책이었죠. BBB 정책. 음. 그거 자체로 인해서 결국에는 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 많이 없어지면서 네. 판매량이 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전기차 보조금 없이도 팔렸던 전기차는 사실 테슬라밖에 테슬라였거든요.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기차 산업 자체가 조금은 가라앉을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가 그걸 인해서 좀 많이 타격을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 산업이 좀 파이가 커져야 예. 다시 좀 공장도 많이 짓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어려워지다 보니 좀 일론 머스크가 이래저래 많이 열받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물론 두 사람 간의 톤다운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표심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래갖고 그 영향력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요즘은 그 자동차 크지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네. 큰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쭈꾸미가 커요. 쭈꾸미가 커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번에 네. 그 쭈꾸미랑 그리고 이제 그 한우 대창 네. 쭈꾸미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큰일 났어. 아 이거 봐. 이거 봐. 침이 보이네. 큰일 났다. 이거 봐. 네. 이거 봐. 이게 대창이에요. 대창이 이만해. 대창이에요? 대창이 이만해요. 그리고 네. 그 보통 이제 이런 거 밀키트 잘못 사면 네네. 그 쭈꾸미나 이런 것들이 가루처럼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요 작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쭈꾸미가 요만해요. 다리네. 예. 그리고 그 제가 혹시 PD님한테 저거 뭐야? 제가 조리하고 있는 영상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직접 조리를 하셨다고요? 직접 조리한 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후라이팬 가득 저게 건더기예요, 저게. 저게 대창이에요? 중간에 지금 저 하얀 거 있죠? 있는 거? 하얀 거 지금 네. 든 거 저거 대창. 아, 그리고 나머지 쭈꾸미. 쭈꾸미도 엄청 크네. 엄청 크죠? 네. 전기차는 지금 안 커도 쭈꾸미는 진짜 커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친구야 어떡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네. 이 화면 나가는 동안 류종훈 기자도 이쪽으로 오셔서 잠깐 네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차라리 의자 갖고 오세요. 의자 갖고. 예. 아예 의자 갖고 오세요. 지금 요 쭈꾸미를 저희가 가격을 꽤 괜찮게 갖고 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한우 대창 쭈꾸미인데 한우랑 대창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게 490g이거든요. 저거 딱 오. 하면은 한 2명이 밥 먹기에 딱 좋아. 그리고 이게 저희가 딱 두 가지 제품인데 네. 양념 쭈꾸미도 있잖아요. 그건 3팩, 그러니까 한 팩당 330g짜리. 이것도 두 분이 먹으면 적당할 거예요. 근데 그거 3팩에 22,900원. 저 먹어봐도 돼요? 드세요. 너무 침 예. 보여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쭈꾸미랑 한우 대창 같이. 한우 대창 쭈꾸미는 뭐 카메라 보여드릴 수 있나요? 그쵸. 진짜 든든하다니까. 한우 대창 쭈꾸미는 490g인데 먹어볼게요. 네. 맛있다. 와, 이거 밀키트가 원래 맛이 사실 이상해요. 네, 그쵸. 네. 인공적인 맛도 막 흔히 말하는 레토르트 맛이 많이 나거든요. 레토르트. 얘는 그런 맛이 안 나네. 와. 그러니까 이게 쭈꾸미가 진짜 크고 대창이 너무 커서 사실 놀랐어요. 저는 이거 더 먹어도 돼요? 더 드세요. 먹어도 돼요? 네. 자, 한우 대창 쭈꾸미 22,900원짜리 저희가 16,900원에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양념 쭈꾸미 3팩 36,900원에 사야 되는 거를 저희 압권에서만 22,900원에 판매합니다. 너무 이게 싸게 판다. 어제부터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판매를 하니까 저희 지금 그 댓글란에 네. 주소창 링크 보내드렸거든요. 거기 딱 검색하셔서 바로 연결되는 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도 하나만 먹을게요. 그거 아십니까? 뭐요? 이 쭈꾸미가 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요. 이게 저지방 고단백 식단이라면서요? 맞아요. 이게 단백질이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문어나 쭈꾸미나 이런 데 보면 타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회복에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단순히 닭가슴살만 먹고 그 우둔살만 먹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쭈꾸미 볶음은 매워요. 네.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 드시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창은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이 매운맛을 대창이 가려줘요. 근데 대창 진짜 크다. 이거 환상적인 조합. 이거 여러분 테슬라로 돈 버신 분들 이거 사 드세요. 진짜 맛있다. 딱 여기다 소주 한잔 하면 정말 좋습니다. 맞다, 소주. 이게 제가 네. 이게 이제 냉동으로 오잖아요. 네. 사실 저 이런 거는 한 번에 가격 좋을 때 한 20팩 뭐 이렇게 샀다가 그냥 반년이고 1년이고 먹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지난번에 만두 샀던 것처럼. 만두 12팩 샀잖아.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빨리 먹었어. 저도 다 먹었어요. 벌써 다 먹었어 이미. 먹고도 남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가격 좋을 때 어차피 냉동이라서 맞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 먹을 수 있게 한 20개, 30개 사놨다가 그때 이제 나중에 하나씩 꺼내 먹는 겁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 요거 캠핑 요즘 많이 가시거든요. 저도 최근에 갔다 왔지만 네. 캠핑 가서 이제 이걸 딱 풀어놓고 아, 대파 그치. 좀 썰어놓고 양파 좀 썰어놓고 구우면 바로 요리다 이거는. 와, 너무 진짜 맛있다. 이거
손님 오셨을 때 접대해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거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압권에서 죄송해요. 쫄깃쫄깃하네. 네. 자, 저희 압권이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분쟁을 일으켰고 그렇죠. 이것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봤는데 네. 그 마지막에는 이제 또 쭈꾸미로 장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